무인 매장이 이제 편할 것 같고 저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어서 한번 운영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 무인 매장이 많아졌고 업종도 다양해졌죠. 저희도 무인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무인 매장 중에 인형 뽑기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2018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3년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짜증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매장에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창업했을 때 손님들 편의도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매장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아무래도 매장 안에서 돈을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매장마다 이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를 했었는데요. 근데 예상과 달리 시간을 때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하려고 죽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쐬려고 죽치고 있고, 겨울에는 히타 바람 쐬려고 죽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매장 내에 이제 콘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콘센트에서 자기 충전기를 꽂아놓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리운전, 콜이 뜰 때까지 매장 안에서 죽치고 있는 대리기사 아저씨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20대로 보였는데, 그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다 놓고, 거기서 이제 회식판 벌리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매장 관리하러 갔는데, 그때 딱 걸린 거죠, 저한테. 여기 음식 먹는 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제 흩어지긴 하더라고요. 돈을 쓰려고 했던 진짜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불편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도난 문제가 있는데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거의 CCTV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17평 매장에 CCTV를 11대나 설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건이 이제 3차례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도난 사건 같은 경우에 한 새벽 4시쯤에 20대 남자 2명과 이제 여자 1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택시 타고 저희 매장 앞에서 내리자마자 여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남자 둘이서 쇠 지렛대를 가지고 지폐 교환기를 이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이제 바로 도망을 갔죠. 지폐 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간 금액도 손해이고 지폐 교환기가 파손이 돼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손해이고 지폐 교환기를 새로 설치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까지도 손해를 본 거죠. 저희 매장에 나타나자마자 바로 털어간 걸 보니까 미리 와서 한번 사전 조사를 하고 간 거라고 이제 경찰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명의 무리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인형 뽑기방만 상습적으로 털어가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도난 사건은 한 새벽 5시쯤에 30대로 보이는 남자 혼자가 쇠지렛대를 가지고 지폐 교환기를 뜯어버렸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쇠 지렛대로 살짝 제끼기만 했는데도 잠금 장치가 이제 풀려버렸는데 생각보다 지폐 교환기는 파손이 되지 않았고 그 안에 다행히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경찰에 붙잡혔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인형 뽑기방을 털다가 잡힌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난 사건 같은 경우 어느 중학생이 저희 매장 내에 진열함에 들어있는 경품을 훔치려고 그 진열함 뒤편을 구멍을 뚫으려다 CCTV에 잡혀서 저희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 3번의 도난 사건 중에서 20, 30대 성인들 같은 경우 감옥에 가게 됐고요. 중학생은 이제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집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서 부모들도 합의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경찰들도 이런 사건들의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범죄 행위를 했던 애들을 잡았는데도 저희한테 딱히 연락도 안 주는 경우가 있었고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냥 풀려났는지 이런 결과에 대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피해를 봤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 가면 끝이고 촉법소년이라 풀려나도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저희는 손해만 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죠. 좀 억울하더라고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도난 범죄가 앞으로도 더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도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는 업주만 보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매장에 보통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인을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물들을 더 함부로 이용하기도 해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막 버리고요. 이제 매장 안에는 이제 담배도 피는 경우도 있어요. 금연이라고 빤히 붙여놨는데도 그냥 피는 거죠. 홍초도 아무 데나 버려요. 심지어 이제 침도 뱉는 경우도 있죠. 먹다 남긴 음식도 버리고 가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치울 때마다 더럽고 역겹기도 하고요.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특히 바닥에 침 닦을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러려고 무인 매장 하는 게 아닌데 별 회의감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와서 지폐만 교환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했던 인형 뽑기방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지폐 교환기에 항상 현금이 구비되어 있는 게 매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런데 배달 기사라든지 택시 기사 아니면 주변에 다른 상점들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저희 매장에 와서 돈만 바꿔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몇십만 원 정도를 들고 와서 한꺼번에 바꿔가기도 했고요. 지폐나 이제 동전이 소진돼 버리면 저희가 장사하는 데 지장이 크거든요. 진짜 돈을 쓰러 온 손님들이 인형을 뽑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정작 지폐 교환기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에 타격을 입는 거죠. 지폐만 교환해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업에 지장을 준다라는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이득을 얻으려는 행동인 거죠. 저희는 평일 낮에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현금을 항상 바꿔서 구비를 해 두거든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몇십만 원도 충분히 교환을 해줬었어요. 요즘에는 한 은행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밖에 바꿔주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더 큰 금액을 교환하려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수고롭게 현금을 교환을 해두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같은 업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면서 쉽게 잔돈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매장에 없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아요. 몇 번은 저희한테 걸려서 저희가 직접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다섯 번째로는 집과 매장의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저희도 처음에는 무인 매장이니까 그냥 가끔 가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집에서 매장이 조금 멀어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매장을 다녀와야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객에게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바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 처리해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즉시 가서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특히 지폐 교환기가 돈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구겨지거나 찢어진 지폐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지폐 교환기에 돈이 걸려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면 그날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매장으로 시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거리가 멀면 상당히 불편한 거죠. 무인 매장의 컨셉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님들도 매장 안에 주인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손님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매장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매장에 손님이 있으면 밖에서 또는 차에서 좀 기다리다가 CCTV로 보고 손님이 나가면 매장 관리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뽑기방 같은 경우는 업종 특성상 사행성인 부분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좀 까다로워요. 학교나 학원 근방에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미터 이내 입점이 좀 어려워요. 경품의 가격도 5,000원 이내의 경품만 진열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5,000원 이하의 경품이 짝퉁인 경우가 많거든요. 싸구려 제품만 구비하면 이제 손님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요즘 손님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대번 알아요. 싸구려면 안 뽑으려고 하고 딱 좋은 거 갖다 놓으면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근데 5,000원 이하로만 하라고 하니까 다른 매장들은 다 5,000원 이상 하고 막 몇십만 원짜리 경품도 갖다 놓는데 저희만 5,000원 미만으로 갖다 놓으면은 저희 가게에는 분명히 안 오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 이제 뽑기방 자체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도 다른 가게들처럼 5,000원 이상의 물건들을 갖다 놨긴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일대에 뽑기방들을 다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경찰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 하는 말은 저희들의 매장에 왔는데 올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갔죠. 좀 봐달라고도 얘기는 했지만 신고 민원이 들어온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대로 처리가 된 거죠. 영업 정지 30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벌금은 대략 한 6, 70만 원 정도도 냈어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 당하면은 한 달간 이제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한번 걸리면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타격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계속 5,000원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이게 단속이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저희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장사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도 좀 짜증이 났죠. 그리고 무인 매장들이 대부분 어떤 굉장한 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들이 생기기가 쉽고, 저희도 처음에는 잘 됐거든요. 한 달에 한 300? 300 중반 정도. 한 300만 원 중반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업체들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매출, 그리고 당연히 이익도 이제 줄어들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건 꼭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긴 할 것 같아요. 경쟁을 하는 만큼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도 잘 벌리면 좀 고생해도 신이 나는데, 돈은 안 벌리는데 고생만 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요즘 동네 곳곳에 많이 생긴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같은 경우도 박리담회로 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데서도 아이스크림을 꽤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 이마트 2사 편의점을 무인 매장으로 시범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터치해가지고 입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 명씩밖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적혀있는 핸드폰을 터치한 다음에 문이 열리면은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터치해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고, 문이 열리면 바로 통과하자마자 문이 닫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장을 한 명씩 해야 돼요. 이제 들어가면은 매장 내에 인공지능형 CCTV가 손님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는 행동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추적을 해요. 행동들에서 이상 패턴을 보이면은 인공지능형 CCTV가 범죄로 간주를 하는 거죠. 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이 진열대에서는 그 각각의 물품마다의 무게를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물건을 들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손님이 물건을 들었구나, 근데 손님이 나가기 전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것 범죄로 간주를 하는 거죠. AI가 이런 범죄들로 파악이 되면은 그 출입구를 막아버리고 범죄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경비업체나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 무인 매장들은 그냥 CCTV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발전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CCTV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CTV에만 의존하는 게 사전 예방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범죄가 일어나고 사후 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은 거의 보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범죄자들 가족이나 범죄자와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감옥 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냥 업주만 피해보고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마트 2사의 무인 매장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3년 이상 운영을 해봤지만 무인 매장이 생각보다 손이 별로 안 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짜증나는 부분도 은근히 많아가지고 무인 매장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